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닥터가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사보다 더 친근한 한의사, 한의학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는 엔터테이너 이재성 박사, 그리고 유튜버 100만 구독자의 성공 비결을 소개합니다. 잠깐! 한의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유튜버 채널 중에 어떤 것이 생각나시는지요? 네, 바로 식탁보감이라는 건강한 식탁의 비밀을 알려주는 놀라운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의 주인공은 바로 이재성 박사이죠. 이재성 박사는 단순히 한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쉽게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탁 위의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건강 비법을 유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는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상부터 바꿔야 한다는 슬로건처럼 매 영상마다 일상 속 재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 맛깔나게 영상으로 알려주면서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오늘 영상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사님의 영상 500여 개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조회수가 600만으로 콜레스테롤 높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음식 6가지, 고지혈증 식이요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고지혈증이라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는데 뭘 먹어야 좋은가요? 제가 그거 꼭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고지혈증이 좋아지려면 무엇을 먹는가 보다 무엇을 안 먹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식을 잘 관리하잖아요. 그럼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의 식이요법 너무 길지 않게 2회에 걸쳐서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선 덜 먹어야 하는 것, 다음 시간에는 더 먹어야 하는 것. 첫째, 지방이 많이 보이는 고기는 적게 드세요. 삼겹살, 오겹살, 2+ 등급 마블링 가득한 꽃등심, 기름이 잘잘 흐르는 갈비살, 이거 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산. 이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의 생산 공장이자 분해 공장인 간에 마블링이 생겨요. 그게 지방간. 그러므로 고기를 살 때에는요, 하얀 지방이 별로 없는 부분을 사세요. 소고기가 1등급 2+라는 건 근육 내에 지방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고기 말고요, 그냥 지방 별로 없는 빨간 살코기 3등급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싸고 좋죠. 둘째, 튀긴 음식은 피하세요. 돈가스, 탕수육, 프라이드 치킨, 도너츠, 꽈배기, 과자, 라면, 모든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튀길 때 만약 쇼트닝을 쓴다면 그 쇼트닝은 이미 트랜스지방산이 가득한 포화지방산 덩어리고요. 콩기름이건 심지어 올리브유건 그 기름을 장시간 계속 튀기면 트랜스지방산이 생겨납니다. 트랜스지방산은 혈관 질환의 원흉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그러므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기를 드실 때 튀긴 고기는 아웃. 대신 푹 삶아서 기름기 쫙 빼고 흐물흐물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탕수육, 돈가스보다는 보쌈이나 수육이 좋고요.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삼계탕이나 백숙이 낫습니다. 셋째, 식물성 기름도 주의가 필요해요. 식물로 만든 거지만 식용유 형태로 짜낸 기름, 이거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식물 그대로 먹으면 괜찮지만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그게 뭐 건강해요. 기름을 듬뿍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전 부칠 때,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할 때 기름 왕창 붓고 지글지글 부치는 거, 이거 부치는 건지 튀기는 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코코넛 기름하고 팜유, 이거는 식물성인데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코코넛 오일이 좋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이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시거나 안 받아들이시거나. 그나마 좀 더 나은 기름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합니다. 물론 올리브유도 막 마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나마 그 기름이 낫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식탁보감 채널에서 올리브유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4개가 있어요. 동영상에. 그거 한번 찾아서 꼭 보세요. 들기름, 참기름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살짝 쳐서 드시는 정도로만. 그동안 계란 노른자나 오징어, 새우 같은 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주의하라는 얘기 들으셨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들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보다는 제가 방금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음식, 그걸 조심하세요.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그렇지만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란도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에 1~2개까지만. 와우! 정말로 맛깔나게 정보를 전달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성 박사님은 특히 전통적인 한의학을
현대인의 식탁에 맞게 재해석하여 전해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흔히 마주치는 재료들, 예를 들어 마늘, 생강, 그리고 각종 채소들이 사실 얼마나 강력한 치유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러한 재료들이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런 정보를 듣고 나면 평범한 식재료가 마치 마법의 재료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박사님의 영상 중 인기가 많은 영상을 추가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조회수가 300만 영상으로 올리브유로 계란 후라이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라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올리브유로 계란 후라이 해도 되나요? 올리브유는 볶음 요리에는 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거 제대로 한번 알고 가보죠. 볶는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쓰면 안 된다는 말,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올리브유가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발연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발연점? 연기가 발생되는 온도, 즉 기름이 열받다가 타서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 영어로는 스모크 포인트 또는 버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이런 기름들은 발연점이 2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180도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올리브유 나름입니다. 발연점이 240도인 올리브유도 있습니다. 어라? 왜 다르지?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우선 우리가 집에서 열을 쓰는 요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후라이팬에서 음식을 볶을 때에는 한 120도 정도 됩니다. 돈가스나 탕수육 튀길 때처럼 기름에 풍덩 담가서 튀길 때에는 160도 정도 내지 180도 정도로 튀깁니다. 요리 전문가들은 최적의 튀김 온도가 180도라고 하더라고요. 후라이팬에서도 튀길 때가 있죠. 전 부칠 때 기름 왕창 붓고 지글지글. 이때의 온도는 불의 세기에 따라서 아마도 120도 내지 16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후라이팬에서는 채소를 볶건 고기를 볶건 지글지글 전을 부치건 올리브유의 발연점인 180도 이상으로 불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올리브유로 하셔도 됩니다. 남부 유럽 사람들이 즐겨 먹는 파스타 중에 알리오 올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팬에다가 올리브유 두르고 마늘 슬라이스를 볶은 데다가 삶은 파스타면을 넣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은 세상에서 올리브유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인데요. 올리브유 가지고 잘도 볶아 먹습니다. 여러분, 버터가요 발연점이 150도 정도 되거든요. 올리브유보다 낮아요. 버터 가지고도 고기도 구워 먹고 채소도 잘도 볶아 먹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볶는 요리에 쓰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사람들은 야, 그거 뭔 소리냐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튀김을 할 때 올리브유 쓰는 것은 좀 생각해 보자고요. 돈가스, 탕수육, 생선튀김, 오징어튀김, 감자튀김 이런 음식을 할 때에는요, 이미 몸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은 포기한 상태죠. 이건 왜 먹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올리브유를 쓸 때는 좀 고급진 기름으로 몸에 좋으려고, 건강에 좋으려고 올리브유를 찾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도요, 고온으로 한참 튀기면 저질이 됩니다. 트랜스지방산도 생기고요. 올리브유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튀김 만드는데 올리브유를 쓰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볶건 튀기건 올리브유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운 거예요. 물론 아깝지 않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다만 튀김을 할 때 올리브유를 쓰고 싶다면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올리브유로 하면 연기 나고 안 좋은 물질이 생겨요. 그럼 올리브유 중에서 어떤 것은 발연점이 180도고 어떤 건 240도이냐, 이거 한번 알아봅니다. 올리브유의 발연점, 그것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도, 엑시디티. 올리브유의 산도가 낮을수록, 즉 고급 올리브유일수록 발연점은 높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버진 올리브유와 일반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버진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요, 첫째, 올리브 따서 처음 짜내는 기름이라야 하고요. 둘째,
물리적인 힘만 가해서 짜낸 기름이라 해야 됩니다.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면 안 되고요. 그럼 엑스트라 버진은 뭐고 그냥 버진은 뭐냐? 이거는요, 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올리브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짜낸 기름 속에서 유리지방산이 생기고요. 그게 많을수록 그 기름은 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불안정한 기름이 됩니다. 유리지방산이 적을수록 산도가 낮은 거고, 그럴수록 품질이 좋은 고급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의 산도가 0.8% 이하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요. 산도가 0.8에서 2.0% 정도이면은 그걸 그냥 버진이라고 합니다. 올리브를 따서 두세 시간 안에 바로 짜내는 신선한 올리브유, 그런 올리브유가 산도가 낮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요, 산도가 진짜 낮은 거 0.1%대의 고급 올리브유는요, 발연점이 200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튀김 만들 때 가장 최적의 온도가 180도라고 합니다. 그때 제일 맛있대요. 그럼 발연점이 200도가 되는 최고급 올리브유는 튀김 기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깝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올리브유를 왜 튀기는 데 써요? 튀기면 그 기름 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름이건 나쁜 기름이건. 와우,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단순히 재료의 효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듣고 나면 우리의 밥상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쌓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박사의 목표입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재성 박사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귀여운 농담을 들어보시면 한의학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아주 가볍게 풀어나가는 그의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또한 박사님의 영상은 단순히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우리 모두가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게 쉽지 않지만 박사님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시죠.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시니 당연히 구독자 수가 쑥쑥 늘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건강한 밥상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박사님은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식재료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조리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매번 영상에서 어떤 식재료가 우리 몸에 좋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식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한 이재성 박사는 직접 요리 시연도 자주 보여주시는데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레시피를 통해 우리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의 영상은 가족과 함께 볼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여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랍니다. 영상 속에서 재료를 다루는 손길과 요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며 그 덕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밥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박사님의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인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절에 맞는 건강 식재료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맞춤형 식단 등을 소개함으로써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이런 점들이 많은 구독자들이 그의 채널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식탁보감 채널을 구독하셔서 건강을 챙기고 이재성 박사님의 유쾌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한의학과 유튜브가 만나서 만들어낸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 앞으로도 이재성 박사님의 활약을 기대해 봅시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멋진 여정이 계속될 테니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식탁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 보세요. 이재성 박사님의 채널은 단순한 건강 채널을 넘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매 영상마다 재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그 재료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식탁보감의 여정에 함께하면서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큰 행복을 만들어 보세요. 잠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닥터가투버였습니다.